오늘은 이게 뭐 딱 격식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들이나 이런 거 같이 얘기 나누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그냥 봐주시면 좋겠어요. SK가 수경예술학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출범하게 된 계기가 일단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수경예술 작가들의 어떤 모임이 있어서 좀 활동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리고 정보 좀 공유도 좀 하고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원래는 저희가 세미나가 회원분들 위주로 좀 정보 교류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좀 일반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제 뭐 레이아웃 쇼나 이런 걸 많이 다녀보면서 다른 작가분들 이렇게 세팅하는 걸 이제 본 적은 있거든요. 본 적은 있는데 아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어떤 궁금증이 풀리기도 하면서도 왜 저렇게 노는 거지? 저렇게 노는 이유가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시연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시연하면서 그게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못 봐요. 이렇게 얘기도 잘 못 하고 처음 보는 분들하고 얘기도 잘 못 하고 이러는데 저를 이제 아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구도에 대해서 처음에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구도를 짓냐? 따라하는 건 하겠다. 근데 내가 창작을 하려니까 막히는 부분이 뭐구나. 이거에 대한 방법적인 걸 밝혀달라. 이런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뭐 단시간 내에 딱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컨셉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는 좀 아실 수 있게 그리고 가셔서 이제 본인 작품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아쿠아스케이핑을 시작하면서 많이 정보를 찾아봤죠. 찾아보다 보니까 뭐 궁금증이 풀리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았어요. 좀 왜곡되어 있는 것도 많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아쿠아스케이핑으로 바로 이렇게 전향하기 전에는 이제 미술 작가로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림 그린 지는 지금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아쿠아스케이핑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너무 똑같았죠. 미술하고. 어쨌든 이것도 시각으로 보여주는 거고 시각 예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어떤 거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공통분모가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이제 입문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살아있는 걸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그거에서 이제 처음에 많이 막혔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저희 학교의 다른 작가분들도 어떤 생물에 대한 컨트롤은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구도에 대해서 이제 미술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네, 황금 비율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쿠아스케이핑 하면서 외국 작가들도 많이 이거를 응용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황금 비율. 황금 비율이라는 게 일단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비율의 하나의 선이 있으면 이건 이제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임의의 일정 부분을 잘라서 얘를 그대로 넘겨서 이쪽으로 넘겼을 때 이 비율이 처음에 이 비율과 1.618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잘라서 넘기고 그래도 1.618. 또 자르고 넘겨도 1.618. 이거를 원래는 외준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준비.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된 그런 어떤 비율인 건데 오메 법칙을 만든 그 수학자 있잖아요. 그 수학자의 동생이 마틴 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외준비를 이름을 바꿔서 황금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황금비. 이거의 매력을 느낀 수많은 작가들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이거를 이용해서 작품을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근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요거를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미신과 같은 거라 황금 비율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마틴 옴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좀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이 황금비라고만 얘기 안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유행이 됐을 리가 없거든요. 이름에 대한 것 때문에 황금. 그러니까 이때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이제 그 작가들이나 어떤 철학가들이 절대적인 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기준이. 그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기준에 이 황금 비율이 부합하는 거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미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금 비율을 이용해서 막 이것저것 했다 막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핸드폰 화면 비율이 황금 비율이다, 뭐 A4 용지가 황금 비율이다. 근데 실제로 그거 황금 비율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황금 비율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예 염두를 안 해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건 이름 때문에, 원래는 외중비인데 이름 때문에 유행을 하게 된 거다라고 일단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나도 이제 더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있어요. 황금 비율의 진실인가? 아마 제목이 그럴 거예요. 그거 한 편 보시면 왜 황금 비율이 미신인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솔직히 르네상스 이후로는 거의 황금 비율을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게 어떤 미의 척도가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대로 했을 때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황금 비율의 사례라고 하는 것들도 다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황금 비율이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그런 게 좀 있어요. 황금 비율이라는 거, 이거는 일단은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뭔지 아시죠? 보통 우리가 아쿠아스케이핑 할 때 또 많이 보이는 이론 중에 하나가 삼각구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삼각구도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이거는 미신은 아니에요. 시각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잘못 알고 이제 계시는 게 뭐냐면, 유목을 하나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한다고 해요. 얘가 이렇게 이제 삼각형의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요.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으면 안정적으로 보이죠. 여기가 거꾸로 놓으면 불안정하잖아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걸 삼각구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삼각구도가 아니고요. 삼각구도가 되려면 최소한 3개의 물체가 있어야 돼요. 3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 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모 사각형 하나 있고, 이쪽에도 사각형 하나 있죠. 얘네의 무게 중심이 삼각형을 이루어야지만 이걸 삼각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개의 물체가 밑에서 넓게 받쳐주고 위로 가면서 물체가 없어지게, 이렇게 했을 때 구도에서 삼각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석으로 얘기한다면 수석이 최소한 3개가 필요해요. 삼각구도를 만들려면. 근데 뭐 삼각형의 돌 하나가 없고 삼각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거를 일단은 얘기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구도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보통 삼각구도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안정감이죠. 안정감. 위에가 이렇게 넓어져 버리면 이제 불안정하고 좀 시각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에 밑에를 좀 넓게 잡아줘야 안정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근이에요. 원근감이에요. 이제 미술 전공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신기해하시는 게 되게 좁은 폭인데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몇십 미터 돼 보이는 그런 원근을 표현하는 걸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삼각구도에서 안정감하고 원근감을 두 개 동시에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적인 거를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은 이거 평면이죠. 평면인데 얘도 정면에서 봤을 때 평면인 거거든요. 평면을 우리가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차원은 선이고, 이게 평면 위에다가 3차원의 입체를 그리는 걸 우리가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다가 공간을 만드는 거죠. 3차원. 3차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투시죠. 투시. 건축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투시. 1점 투시 있고 2점 투시 있고 3점 투시 있잖아요. 1점 투시는 한 점으로 모이는 투시죠. 한 점으로 모이는. 이 투시는 어디서 쓰냐면 우리가 풍경화 그릴 때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건물 넣고 여기 길 넣고 1점 투시. 이걸 1점 투시라고 얘기하고요. 2점 투시는 소실점이 2개예요. 양쪽에 소실점이 2개라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거 2점 투시는 보통 건물 조감도 그릴 때 많이 쓰게 돼요. 여기 창문들 넣고,
그리고 이제 3점 투시인데 3점 투시가 이제 입체 세 개의 소실점으로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육면체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얘가 이제 이 육면체의 사각형이 입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투시죠. 이 투시의 가장 기본 원리는 멀어지면서 작아지는 거거든요. 멀어지면서 작아지는 것만 표현하면 이제 투시가 나오는 거죠. 두 세 개의 똑같은 물체가 있다고 봤을 때 가장 크게 앞에 놓고 중간에 그 다음 거 더 멀리 그 다음 거 이렇게 놓게 되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 거리가 달라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길을 뺀다면 이렇게 뺀다면 길도 절대적인 이 폭은 똑같지만 뒤로 가면서 좁아지면 여기서 공간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이 수조에다 우리가 옮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평면에다가 이 공간감 낸 것보다 여기에다 공간감 내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평면은 두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깊이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공간감 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멀어지면서 작아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공간감 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저 삼각 구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C자형 구도나 S자형 구도가 나오게 돼요. 지금 여기 배치된 정물들을 보면 이렇게 C자형으로 되죠. 저렇게 놓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니면 또 뒤로 가면서 또 S자로 만들어준다든가 한 번 더 꺾어서 그 이유가 그 만약에 미술관이나 어떤 거 이제 작품을 관람하실 때 저 그림 왠지 재밌는데 아니면 저 그림 멋있는데 막 이렇게 느껴지시는 작품들이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화면 안에서 시선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거예요. 시선이 전체적인 화면을 저희가 이제 시선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많이 움직일수록 우리가 재밌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의도한 거죠. 이제 우리의 그 시각은 강한 거 먼저 자동적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강한 거. 그 다음에 어떤 라인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그 시각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을. 그래서 미술은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각 언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영어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에 가면 중국어로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언어랑 똑같아요. 시각 언어. 그래서 이 시각 언어, 인체의 시각 언어가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를 알면 이 구도 잡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해져요. 그 언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작품들 보실 때 추상화, 특히 추상화가 그렇죠. 일반인들. 추상화 딱 보고 저게 뭐야? 저거 나도 하겠다.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뭘 표현한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그 작가의 시각 언어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감상을 하려면 이제 그 언어를 배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저런 감성이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 시각 언어라는 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아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말만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나이를 차서 좀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그게 다 습득이 돼 있거든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는 냉철하게 다 판단을 하세요. 어떤 작품 두 개를 봤을 때 뭐가 더 괜찮은지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수조 작품들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뭐 어떤 걸 구입을 할 건지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실 때 그런 게 기본적으로 지금 살아오시면서 습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감성만 이제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일예로 작가들도 이제 작품들이 작업실에 좀 있으면 컬렉터들이 오잖아요. 일반인 컬렉터들이 와갖고 작품을 살 때 그 사람들은 그림을 전혀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작가가 제일 아끼는 작품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딱 찍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다 보면 어느 정도 습득은 다 돼 있는 거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습득된 것들을 어떻게 일로 풀어낼 건지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 시각 언어라는 거 요것만 알고 계셔도
레이아웃 하는 거에 있어서 차원이 많이 달라지죠. 보통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구도바둑이라고. 구도바둑이라는 게 뭐냐면 학생하고 저 1대1로 이 종이 위에다가 오목 두듯이 점을 찍어요. 제가 점을 하나 딱 찍으면 다음 점을 찍을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 학생은. 어디다 찍었을 때 이 화면이 가장 안정감 있고 괜찮을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찍으면 불안정이 생기고 이쯤에 찍으면 좀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찍게 돼요. 이따만하게 찍게 돼요. 그 다음에 학생이 또 어디다가 또 점을 찍게 돼요. 이거를 계속 연습하게 되는데 이거는 꼭 2대1로 안 해도 돼요. 혼자서 하셔도 돼요. 내가 먼저 찍고 그냥 막 찍어보는 건데 그거 안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요 연습을 하시게 되면 구도 잡는 거에 있어서는 많이 연습이 되죠. 질문이십니다. 네. 구도 바둑에 네. 그런 연습이 구도의 정확한 어떤 연습일 겁니까? 배치요. 배치에 대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 할 때 돌을 놓게 되잖아요. 이 돌을 하나 놓고 그 다음 돌을 놔야 되는데 어디다 놓죠? 이거 갖고 막 헤매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뭔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런 게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으면요, 딱 놨을 때 어디다 놨을 때 그 공간 안에서 가장 편안한 포지션인지 알아요. 그 포지션은 안정감입니까? 아니면 안정감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자연스러움일 수도 있고요. 자연스러운? 네. 그게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걸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죠, 우리 시각에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이거 뭘로 보이세요? 사각형으로 보이죠. 사각형이 아닌데 사각형으로 보여요. 이게 시각 언어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거든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갖고 우리 눈에는 이런 걸 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 도형들이 다 평면이잖아요. 평면인데 우리 시각은 이걸 공간으로 인지하게 돼요.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간감이 얼마큼 나느냐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크기가 다른 돌이 있으면 얘를 앞으로 빼고 제일 뒤에다 놓겠구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걸 반대로 놨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도바둑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이 구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보통 미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 4년, 짧으면 3년 이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미대를 진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3, 4년 동안 공부하는 게 이 시각 언어예요. 이걸 단시간 내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분들 구도 어떻게 잡아야 돼?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근처에 그냥 미술학원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말하려면 한두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키포인트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레이아웃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금방 아시게요. 그 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제가 이제 포인트만 오늘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Day 홈페이지에 있는 스케치예요. 딱 보시자마자 딱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삼각구도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삼각구도네? 근데 거기까지만 아세요. 얘네 둘을 왜 이렇게 배치했는지.